칠레기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영어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투부정사의 목적, 부사적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하거나 결과, 주로 온리와 붙어 다닌다. 결국 뭐뭐다. 감정의 원인, 감정의 형용사 뒤에 나와서 뭐뭐하니 기쁘다. 이런 거, 판단의 근거,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러하는 거 보니 뭐뭐에 틀림없다. 뭐 이런 거 배웠던 게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로 비투용법, 예정, 의무, 예정 뭐뭐 할 예정이다, 의무, 해야 된다, 가능, 할 수 있다, 운명, 뭐뭐 할 운명이다. 저도 이것을 배운 지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서 요 두 개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두 개는 한번 제가 네이버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때 네이버 블로그 같은데 이게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근데 이것을 올렸던 네이버 블로그에 좋아요 표시가, 하트 표시가 63명이나 돼 있더라고요. 자, 근데 부정사의 명사용법, 형용사용법, 그 다음에 부사적용법이라고 배웠던 기억도 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것도 목적과 결과는 기억이 나지만 이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았고요. 이 부분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냥 옛날에 외웠던 게 슬쩍 기억이 난 거죠. 다시 말하면 명사용법, 형용사용법, 부사용법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내용만 들었던 내용이 나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도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 일본식 영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아마 제 생각에 성문 종합 영어가 바로 여기의 시발점인데요. 물론 성문 종합 영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번역을 위한 영어라 보시면 돼요. 일본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특이한 국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번역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번역을 해서 일본어로 바꾸기 때문에 이 번역국 사람들이 만들어진 그 번역국을 통해서 굳이 영어를 하지 않더라도 일본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이 과연 번역국이 있는 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분명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그런 면에서 다 떠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성문종합 영어는 일본식 영어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런 의미에서 지금도 아직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비단 네이버 블로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제분들 또는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수능을 준비하든 토익을 준비하든 또는 공무원이든 특히 공무원 학교 편입 이런 거에서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910년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이 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우연하게 저는 한성대 2021년 한성대 편입영어를 보다가 이 문장을 보게 됐어요. 줄쳐 있는 게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 단어가 참 이거가 아닐까라 싶은 그 해답을 나름대로 이거다라고 생각합니다. complacency 바로 현실 안주가 되겠죠. 우리가 현실 안주한다는 것은 위험한 진화의 특징이에요. 바로 의식에 있는 동물, 다시 말해 인간 같은 의식을 하는 뭔가를 사회를 의식하는 동물에게 위험하다고 하죠. 좋지 않은 진화의 특징이 현실 안주라는 거예요. 현실 안주라는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영어를 지금도 강의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문법에 의한 영어 학습이죠. 이 분들이 저와 동갑내기도 있을 것이고 저보다 어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어린 그 강사들도 있겠죠. 그런 강사들이 결국에 문법 영어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배웠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이 진화적인 특징을 이것의 현실 안주라는 말, 이 말과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 잡는 거군요. 바로 불만이겠죠.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불만이에요. 세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젊음이고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자, 변화라는 것은 인간의 특질상, 진화의 특질상 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를 요구했을 때만이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현실 안주예요. 안주란 말은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그것은 계속해서 석기 시대로 살고 있는 인간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의 진화적인 특질, 위험한 특질, 현실 안주.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영어 강의는 아직 현실 안주에 가까워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이트 제가 말씀드렸으나 저 또한 그랬었고 문법적인 설명에서 벗어난 게 없다. 아닌 척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벗어난 적은 없다. 두 번째로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오늘날 세계에서 점점 이것의 반대말을 고르는 건데요. 영어에서 enchant란 말은 마법을 부려서 매혹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enchantment가 되면 마법으로 매혹을 시켰던, 황홀케 함, 디스가 되는 반대니까 마법에서 빠져나온, 이런 말 되겠죠. 그래서 몽상에서 빠져나온, 마법에서 빠져나온, 현실을 자각하는, 이런 말 되겠죠. 물론 반대말은 판타지가 되겠죠. 정치에서, 망각에서 빠져나와서 과거의 믿음의 시스템에서 이제는 그 몽환에서 빠져나와서 점점 더 빠져나오면서 잘못된 목표의식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잘못된 목표의식, 그쵸, 바로 혼돈입니다. 여러분 혼돈을 싫어하시죠? 그러나 저는 혼돈을 사랑합니다. 이유는 그게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변화는 어떤 경우도 혼돈이 없이 일어나지 않아요. 차분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변화를 겪을 때 혼돈이 일어났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족 사회에서 국가로 발전할 때 당연히 혼돈이 있었죠. 그게 바로 전쟁이라는 혼돈이 있었습니다. 자, 국가가 생겼을 때 왕권 중심에서 이제는 민주주의로 갈 때 분명 혼돈이 있었죠. 프랑스 혁명을 보시면 아시죠? 결국 사람이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민주주의 가는 도중에 우리는 알다시피 2차 대전이나 파시즘을 겪었고 그것도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다시 민주주의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비단 정치나 사회만의 변화가 아니라 이 영어라는 학습도 분명 관련돼 있어요. 왜 우리는 일본식 번역 방법을 영어로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일본 순사가 영어를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음이 택시를 다크시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일본식 발음이 이제 잘 안되니까 우리 발음할 수 있지만 택시라고. 그래서 영어에 대한 발음을 집착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은 분명 원어민이 아닌 이상 우리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도 일본식 영어에서 다크시라는 말은 누가 들어도 택시란 말과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그런 어떤 그러한 과거의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하여튼 중요한 건 일본식 번역의 영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성문 종합 같은 영어가 분명 영어를 번역하는데 도움이 되긴 돼요. 분명. 그러나 이것이 과연 번역이 영어인가, 우리가 배울 영어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번역 영어에서 나온 학력고사식 영어에서 수능으로 바뀐 겁니다. 학력고사는 비투영법 해가지고 아까 보았던 5개를 구분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리고 부사용법이냐 형용사, 명사 어떤 용법인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문 종합이 필요로 했던 거죠. 일본식 번역의 특징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 지금 안 나오시죠? 수능도 안 나오고 어떤 영어에도 사라졌습니다. 진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도 문법은 필요하잖아. 저는 100%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분명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할 수 있죠. 그러나 문법이 만약에 옳았다면 100% 옳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옳았다면
왜 상문종합에서 했던 비투용법의 5가지 용법, 부사, 형용사, 명사용법을 했던 이 학력고사는 사라졌을까요? 왜 변화를 구태여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학력고사 1년이 된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될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이건 아니지 라고 자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수능으로 바꾼 겁니다.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수능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 비투형법을 할 필요가 없고 부사, 형사, 명사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해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라는 것은 뭐다? 혼돈이에요. 혼돈은 뭐죠? 아까 뭐 알다시피 바로 disenchantment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과거에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과거에 이 마법에 걸려 있다면 이제 깨어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믿는 사람 믿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 안 믿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책임지는 거고 그 뒤에 나락에 빠지든 뭐 과거에 살건 석기시대에 살건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제가 있는 말 할 뿐이에요. 제가 아는 거를 말할 뿐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저 또한 성문종합 시대고 성문종합을 배우면 5번 보면 영어의 문법을 이제 통달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면 영어가 될지 알죠. 도우면 돼요. 그러나 그것은 번역이에요. 듣기? 이 독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독해를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속도와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천천히 읽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요거 참 재밌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안주한다는 것은 나쁜 인간의 특징이다. 유전적, 진화적 특징이다. 그리고 우리가 망각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마법에서 빠져나오는 게 혼돈의 시작이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발전의 시작이다. 혹시라도 지금 듣고 있는 분 중에 나도 이렇게 배웠는데 부사용법 뭐 이런 거 배웠는데 아직도 배우고 있는데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뭐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인생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일본식 영어로서 굉장히 오래된 영어이며 이 방법은 버렸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이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수능에서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필요하면 학력고사를 하시죠. 왜 수능을 하겠습니까? 학력고사 이거 구별한 문제 나왔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원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